당신을 위한 세이프 가이드 KBS 라이프가 재난 안전 채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재난과 안전, 건강과 안보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온 나라가 안녕할 때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저는 KBS 기자 서지영입니다. 네, 먼저 첫 순서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포근하지만 주말까지 동해안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걱정되는 게 바로 산불이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날씨 박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고, 인천과 부산, 울산과 경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북과 경남, 부산과 울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중부지방과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모레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봄철 성어기라 조업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안에서 어선 전복이나 침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오늘 해양예보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다도 봄 향기 물씬 풍기는 해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풍속이 원만하겠는데요. 속초 등 동해안에서 거세게 부는 바람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물결 0.2m 안팎으로 아주 고요하겠고요. 바람도 초속 6m 내외로 불겠습니다. 여수 조위관측소입니다. 수평선 부근에 약간의 해무가 유입된 상태입니다. 바람과 파고는 안정적이겠지만 시야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묵호 조위관측소 보겠습니다. 파고 높지 않지만 바람이 거칩니다. 초속 17m로 불어오는 바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지역에서 오후에 나타나는 고조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은 오후 8시 20분경 767cm, 군산은 오후 6시 40분경 582cm로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정보입니다. 여수해만에서 오후에 2번의 최강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세기는 0.5노트로 같겠고요. 오후 4시 30분경에는 남쪽, 오후 10시 50분경에는 북쪽으로 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서해안 인천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동수도 협성 A호 및 B호 등부표이며 광달거리 7L이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2월 28일부터 공사용으로 설치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강원 삼척 도계읍 건희령입니다. 현재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상태인데요. 강원 영동은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봄철 산불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북 울릉읍 사동리 해변 화면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입니다. 매우 강하게 불고 있죠. 육안으로도 파도가 거센 상황 보이실 텐데요. 좀 나가시기 전에 해양 정보 확인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입니다. 경기 이천 마장 분기점인데요. 하남, 남이 양방향 교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질이 탁한 상황이라는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울 세문안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역에서 광화문역 주변에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집행진으로 교통이 다소 혼잡한 편입니다. 차량 운행 시 참고 바랍니다. 오늘 CCTV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상황도 살펴봅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까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화면을 보셔도 강원도 산간 지역인 대관령 부근은 이렇게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동 시 핸들 꽉 잡고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또한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 사고 발생률도 매우 높은 만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해서 차량에 작은 소화기 한 대씩도 비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로는 오후 시간대답게 이동량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지도를 봐도 빨간색 정체 구간들 많이 살펴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자주 밀리는 양재나 금천 또 송내 주변에서는 속도가 꾸준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곳곳으로 사고가 속출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인터널 부근인데요. 지금 2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합니다. 이곳은 한 개 차로로만 통과가 가능한 만큼 차로 변경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이전으로는 8탄 분기점 일대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혼잡해 보이는데요. 1차로는 피해서 조심히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120번 경인선 인천 방향 부평 부근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가 완료됐지만 후방 정체 서운 분기점부터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30번 청주 영덕성 청주 방향으로는 영덕 부근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터널 진입할 때 조심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 서울 양양성 양양방향 화도 부근에서도 작업합니다. 3차로가 막혀 있는데 이런 작업 고깔이 보인다면 보다 더 천천히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1번 경부선의 경우는 지금 오산 부근 양방향 소통 괜찮은데요. 서울 쪽으로 더 가신다면 지금 한남과 오산 사이로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심한 봄철의 경우 안개가 잘 발생하고 또 도로 위가 젖어 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안개가 낀 날에는 맑은 날과 비교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집니다. 주행 중 시야가 이렇게나 답답해진다 싶으시면 꼭 안개등이나 비상등 활용해 주셔야겠고요. 차간 거리도 보다 더 넓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알아봅니다. 네, 송준영 소방사님,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 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주택 일부와 창고동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화목난로 연통에서 방출된 불티가 창고 인근 마른 풀, 나무가지 등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연통 내부에 이물질은 없는지, 가연물은 너무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마을 주민이 주택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요. 거주자 3명 중 2명은 자력 대피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30대 남성 1명은 숨졌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수덕면에 있는 사찰 요사체, 스님들이 거처하는 공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자력 대피했지만 60대 남성 1명과 7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불이 난 요사체는 모두 탔고 불은 2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사찰은 아무래도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에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가 쉽고 산중에 있어서 또 산림 화재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 영상 보는 순서입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처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산불.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을 잇따라 겪으면서 산불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10년간 산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산불.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날씨 좋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을 찾은 주인공.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힐링하는데요. 산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배꼽 시계가 울렸습니다. 친구의 걱정 어린 표정에도 당당하게 물을 끓이는 주인공. 주인공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컵라면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런데 여기서 그걸 드시려고요? 심지어 담배까지 꺼내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저런, 위험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산행 전에는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통제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세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말고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모닥불 피우기 등을 하면 안 됩니다. 취사가 허용된 공간이라도 간이 소화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세요. 취사 허용 구간에서 불을 피우고 난 후에는 잔불 제거를 확실히 하세요. 산림 인접 농가에서는 논이나 밭을 태우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논 밭두렁을 소각할 때는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소화기기를 미리 준비하세요. 논과 밭 주변에 있는 풀 등 소각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충분히 물을 뿌려주세요. 소각 작업 후에는 잔불 제거를 확실히 하세요. 산불 발생 시 대처법. 산불을 발견하면 119, 관할시, 군구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화재 발생 신고를 하세요. 작은 산불은 외투나 흙으로 두드리거나 덮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행동해야 하는데요. 이때 불은 위쪽으로 타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한 장소보다 낮은 지대로 내려가세요.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탈 곳이 없는 곳, 도로, 바위들 등으로 이동하세요.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연소 물질을 주변에서 제거하세요.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세요.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처법.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리세요.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이나 휘발성 가연물질은 멀리 치워두세요. 주민 대피령이 발생되면 산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이웃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리세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에는 산불 상황을 알리는 정보에 집중하여 사태를 예의주시하세요.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을 지켜주세요. 네, 기획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자율방재단장이신 박장배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무안군 자율방재단, 먼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무안군 자율방재단은 2012년 2월에 발족하였으며 지역을 잘 알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주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아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방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를 운영하는 건설기계 지원단을 포함하여 33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전남 무안군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무안군 자율방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홍수 대비 예찰 활동 등 우수바지 청소, 코로나19가 심각할 때에는 방역 활동을 하였으며 무안군 축제 행사가 있을 때는 안전순찰을 통하여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폭염 시에는 무더위 쉼터를 점검 및 정비하고 있고 논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방문하여 생수를 배부하고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게끔 종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겨울철에 많은 눈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 그때마다 단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제설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원으로 트럭타에 부착할 수 있는 제설기 150대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눈이 내려도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이 없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하는 것을 보면 방재 단장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성과도 눈부신데요.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은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해빙기다 보니 극경사지, 위험지역 예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단원들의 방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실까요? 앞으로는 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원 연수를 확대시킬 것이며 도민과 국민께서는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인 건물이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험 소지를 발견 시에는 즉시 군청 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장배 전남 무안군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완연한 봄은 찾아왔는데 이맘때 걱정되는 게 바로 산불입니다.
안전 토크.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가장 바쁘신 분 가운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 나오셨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달 1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부로 전국의 산불 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이 됐는데요. 네. 이게 바로 관심 다음 단계로 네, 상향이 네, 된 거죠. 네. 올해 산불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한 15일까지를 이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의 그 특징이라고 보면 뭐 예년처럼 똑같이 기후 이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봄철이 되면은 그 건조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기온이 상승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게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온도, 습도, 바람이거든요. 지난 1월하고 2월 동안에는 간혹 이제 눈비가 왔는데 기상청 이제 예보를 보면 3, 4, 5월은 예년과 같이 건조한 날씨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거든요. 이제 온도가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산불 발생 확률이 8.6%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한 2도씨 이게 올라가면 산불 발생 확률이 13.5%로 굉장히 온도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기온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 빅데이터를 보면 짝수년도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유난히 대형 산불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총선이 4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연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식목일 전후,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전후, 굉장히 연휴가 많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산불이 가장 많이 날 때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중순, 특히 식목일 청명 한식 전후. 그래서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가 가장 산불로 보면 핫시즌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할 때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시골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용농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이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주로 밭작물,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이제 대가 남아 있는데 바짝 마른 거를 이제 봄철에 새롭게 영농 활동을 하려면 그거를 전부 태워야 됩니다. 근데 저희 법에 의하면 산림 내 100m 이내에서 그 불을 피우면 적발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환경부 법에 의하면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관행을 좀 더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그래서 네. 올해 산불의 특징을 하여튼 요약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예년처럼 똑같이 계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 여러 가지 기후 여건이 바람이 많이 분다. 봄철에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마침 복장도 이렇게 빨갛게 빨간 옷을 입고 오셔서 네. 그 긴장감이 스튜디오에도 전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이 산불이 연차 이게 연중화 또 대형화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지구촌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 칠레, 뭐 호주, 그 과거에 또 하와이, 지난해 캐나다 뭐 이런 등등해서 지구촌이 기후 변화로 하여튼 이 산불이 이제 대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예외는 아닌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한 50여 년간 나무를 심었거든요. 120억 그루의 나무를 별도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로 보면 연료를 보면 연료거든요. 나무의 부피가 20년 전보다 지금이 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적절하게 습도 이게 속과 배주고 이게 지구촌이 거의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량도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바람이 분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야외 활동을 너무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3, 4, 5월 되면.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산불이 많다. 이제 그런 게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제 몇 년간 코로나로 활동이 이제 뜸하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더욱더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 한 10년 전보다 면적이 한 20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건수로 보면 한 5배 정도 이렇게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지금 영상을 보면은 네. 어제 오후에 산불이 발생했던 영상인데요. 네. 예, 서산에서 발생을 했던 예.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불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집불입니다. 집불. 산림 내 100m 이내에 있는 집, 공장 이런 근처에 있는 건물 화재가 이제 바람이 불면 비화돼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봄철에 영농 활동하기 전에 이제 용접 활동을 하거든요. 비닐하우스 뭐 이런. 이제 불씨가 또 튀어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또 나무 보일러,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거나 화목 보일러의 그 재가 이제 아직 덜 꺼졌는데 물로 넣어서 꺼진 다음에 버려야 되는데 화목 보일러를 다시 불을 떼면서 남아있는 재를 그대로 이렇게 버리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바람 불어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청장님께서 이제 예방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이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네. 예,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주의의 산불이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불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논밭드럼 태우는 거, 그 다음에 고추대, 깻대 등 영농 부산물 태우는 거, 쓰레기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용접, 기타 뭐 여러 가지 영농 준비하면서 이제 태우는. 담배꽁초는 어떻습니까?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특히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담배를 그냥 버리고 가면 그런 경우 바람에 많죠. 날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 이제 전기줄, 전봇대 전기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스파크가 나가지고 이제 나무가 치면서 이제 전봇대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원도 이제 강릉 산불도 일부 지금 이제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전기줄 스파크에 의해서 산불이 난다. 그러니까 산불의 원인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등산로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산 통제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 산에 가실 때 이 라이터 불씨를 갖고 산에 올라가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원래는 라이터를 반입하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되고 네. 입구에서 전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는. 근데 이제 일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그거를 좀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에 들어가서 이제 산나물 채취하러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산나물 채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끓여 먹는다든가 취사 뭐 이러면서 또 산불을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불을 그냥 그렇게 경각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일부 부주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산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주의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 가시거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좀 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봄철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네. 과학적 감시 체계 구축이 확립이 됐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이제 그 산불 진화 예방의 특징이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를 비롯한 첨단 ICT 시스템을 가지고 예방 진화 활동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이게 큰 틀인데 말씀하신 그 AI ICT 시스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전국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 산불 감식 카메라 한 1,400여 대가 주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게 산불 상황을 지어서 볼 때 연기를 보고 산불이 났는지 알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탑재된 산불 감식 카메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한 30개소 정도 하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값이 비싸요. 종전에 한 AI, 이 아날로그 방식은 한 1개소당 한 6천만 원인데 요 AI가 탑재된 산불 감식 카메라 세트는 한 3억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주요 동해안 산불이 대형 산불 많이 나는데 취약 지역 이런데 그 AI 그 산불 감식 카메라의 특징은 알람 기능이 있고 야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야간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도 있고 알람 기능이 있고 등등해서 AI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산불 상황실에서 평상시 자기 업무 보다가 알람 기능이 딱 오면 산불이 난 걸로 해서 GPS 좌표가 딱 찍히면 바로 신속하게 이제 출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드론,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산불 감시도 하고 실제 야간 산불이 되면 산불이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나 하는 걸 판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 산불 감시, 그다음에 확산 이런 진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AI 드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불 예방과 진화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정밀도, 그다음에 예방 효과는 높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산불 난 데이터를 보면은 네. 주로 야간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대형 산불로 번지기가 쉬운데 네. 진화 자원이 대폭 확대된다면서요? 예, 진화 자원이 이제 저희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야간에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가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가 시설 주변에 이제 지키는 거 위주로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야간에도 이제 산불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산에 있는 길, 임도를 저희가 1년에 한 산불 진화 임도를 한 5m 폭으로 한 400km 정도 하고요. 임도가 있는 지역은 이제 종전에는 한 1톤 추럭으로 산불 진화 차량이 이제 갔는데 최근에는 그 한 4톤 정도 트럭, 그 다음에 분사량도 종전보다 한 3, 4배지 한 4배 정도 되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한 대에 문제가 또 그때 8억이에요. 돈이 한 대에 네. 8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이제 단계별로 산불 취약 지역 위주, 동해안 취약 지역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이제 확보를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되고 있는 특수 진화대원들도 인력도 계속 지금 늘려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성능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네. 산불을 껐어요. 네. 그런데 화마가 지나간 산을 보면 네. 사실은 이게 나무만 타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2차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2차 피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야간에 산불을 이제 임도하고 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저희가 활용해서 산불을 끈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좀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철수할 때에 진화율이 한 10%였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밤새도록 산불 진화 임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특수 진화대원들 같이 들어가서 밤새 껐는데 92%까지 산불 진화율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간에도 이제 충분히 산불 진화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2차 피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산불이 난 지역은 이제 나무가 점점 다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그게 이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산에 나무가 있을 때하고 나무가 없을 때하고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 두 번째는
산불이 난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그 산림 병해충 피해하는데 그게 온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입체적으로 같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산림 재난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상호 원인 결과가 연계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통합 관리하려고 각종 법, 제도, 조직 그렇게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산림청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한 축이 산불이 있고 다른 한 축이 이제 산사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지금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산림재난통제관 국장급 그 부서를 하나 신설을 했고요. 조직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법으로는 저희가 산림보호법이 있는데 현재 산림보호법이 산림생태계관리, 산림환경관리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관리 한 축이 있어서 너무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커요. 영역이. 그래서 이제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관리법을 방지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건전한 산림 생태계 관리, 환경 보전 이쪽은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산불, 산사태, 병해충은 새로 우리가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통합적으로 이게 관리하려고 지금 법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다음 이제 국회가 열리면 그때 제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나무에 걸리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치료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소나무의 면적이 약 산림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루수로 하면 저희가 추정치가 한 16억 그루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중에 16억 그루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은 그 소나무의 면적은 한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4%는 전부 소나무 씨가 이게 날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척박한 지역 또 햇빛이 많이 지는 지역 주로 이제 능선부 위주로 소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리면 물하고 영양분을 이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기 발견, 조기 방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력을 통해서 지금 조기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각 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첨단 기술로 드론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소나무 밀집 지역을 곳곳이 그 공중에서 드론을 통해서 예차를 통해서 바로 그 붉게 물들어 주거나 아니면 말라 죽는 소나무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단 키트를 저희가 보급을 해서 30분 이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그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안으로요? 그래서 이제 걸리면 그 바로 나무를 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 AI 구제역 되면 전염을 막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무도 그 예방약제는 있는데 너무 비싸요. 한 그루를 예방하려면 그 인건비, 관리비 다 합하면 한 그루당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억 그루를 2년에 한 번씩 3,000원을 투입하려면 어마어마한 방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료약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빨리 발견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빨리 나무를 베어서 파쇄를 하거나 훈증 처리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나무가 걸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몇 나무를 베어야 주변에 됩니까? 있는 나무는 많이 감염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 접촉한 사람들 다 걸리듯이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나무 거의 제가 보면 한 2배 이상의 나무를 전염됐다고
보고 네. 미리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빨갛게 그다음에 말라 죽어가는 것 말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물론 다 검경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걸렸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베서 그 확산을 저지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서 1988년에 들어왔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도 우리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만 주로 동북아시아에 있는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병해충이거든요. 전염병. 그래서 공동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치료약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방약제 중요한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그 다음에 소중한 소나무 림 중에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예방약제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기 발견, 그 다음에 조기 방제.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이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거나 빨갛게 물들거나 이게 단풍이 아닙니다. 소나무가 붉게 물들거나 말라 죽어가고 있으면 1588-3249 1588-3249로 반드시 조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포상금도 드립니다. 신고 포상금.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제 기억을 한 100만 원 포상금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도 주니까 주변에 그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붉게 물들거나 이거는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1588 3249 네. 그러면 협조해 주시면 소나무 재단 쪽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내는데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방금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거나 네. 뭐 부주의로 인해서 산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중처법이 적용이 될까요? 네. 저희가 전국의 산림 지역에 매년 이제 산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취약하고 열악한 게 뭐냐면 경사가 높은 산지에서 이제 도로를 내거나 나무를 심거나 또 숲가꾸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산사태 예방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는 이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안전수칙도 지키고 그래서 그 산림사업장에서 뭐 이런 경미한 이런 안전사고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중타대한 특히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 사업장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사전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민들이 산불을 발견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119나 네. 112를 신고를 했었는데 번호를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지만 1588-3249. 네. 네. 이 번호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밖에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 당부 사항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4월 말 5월까지 재작년의 경우는 6월 중순까지 산불이 크고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기예보에 보면 건조한 날씨 계속 된다 하니까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키워온 소중한 우리 숲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산불이 나면 과거에는 산불이 나면 산과 숲만 피해를 봤는데 이제 요즘은 산 기슭에 전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 숲속에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타면 마을이 타고 도시가 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림당국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에 가실 때는 절대적으로
불씨 관리를 잘 하시고 등산하실 때는 라이터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특히 농산촌에 계시는 그 농업인 여러분들 또 농산촌에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절대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각 시군에서 그 고추대, 깻대 등 영농 부산물 태우면 안 되고 이동식 파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 읍면에 가셔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가셔도 되고 시군의 농업부서나 산림부서에 가서 내 밭작물 좀 이게 소각 안 할 테니 파쇄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뭐 바로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농산촌에 계신 분들은 절대 불태우시면 안 되고 직접 소각하지 않는 게 핵심이군요. 소각을 하시면 하여튼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주의라도 산불을 내신 분들한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저희가 검찰, 경찰, 또 우리 산림당국이 합동으로 해서 산불 내신 분들, 뭐 고의든 과실이든 부주의든 강력하게 저희가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애써 갖고 온 그 숲이 뭐 이게 하루아침에 잿더미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불씨관리, 특히 농산촌의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주실 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네, 설마 산까지 불이 번지겠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산불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올해 산림재난 대응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